세계가 인정한 나비 박사 석주명 글 김용주 그림 송진이. 오늘은 어느 곳으로 가볼까? 저기 배추꽃으로 가보자. 내가 이렇게 멋진 나비가 된 걸 알면 깜짝 놀랐겠지? 애벌레 떠있는 맛있는 뱃누님을 주어야지. 어서 날아가 인사해야지. 예쁜 것들아 안녕? 나는 하늘을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나비야. 우리나라에는 나 같은 나비가 240여 종이나 살고 있대. 어떻게 그리 잘 아느냐고? 실은 나비 박사님이 알려주셨어. 응?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고?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 자, 출발. 1908년 평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응애응애. 숙모는 재빨리 이로 택주를 끌었어요. 이 집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아기가 오래 살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나비 박사 석주명이랍니다. 석주명은 아파도 울거나 보채는 일이 없는 순한 아이였어요. 석주명이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의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언뜻 보니 석주명의 코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아니, 우리 아기 코가 왜 이러지? 어머니는 깜짝 놀라 석주명의 코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코 속에 메주콩 한 알이 들어가 있지 뭐예요. 코가 이렇게 되도록 어찌 울지도 보내지도 않았니? 어머니는 순다치 순한 석주명을 꼭 안아주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주명아, 여기 좀 봐. 석주명이 고개를 돌리자 장난꾸러기 친구 하나가 다잡고자 머리에 흙모래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석주명은 그 친구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어머니는 마냥 순한 석주명이 기특하면서도 걱정이었답니다. 또 석주명은 뭐든 주워오는 것을 좋아했어요. 주명아, 그 더러운 막대기는 왜 가지고 왔니? 가지가 갈라진 모양이 신기하잖아요. 헤헤.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석주명의 손에는 언제나 막대기, 깨진 그릇, 돌멩이 같은 것들이 들려 있었죠. 어느덧 6살이 된 석주명은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당에서 하는 글공부는 도무지 재미가 없었어요. 석주명은 얼른 커서 형처럼 복동학교에 다니고 싶었지요. 3년을 잘 참던 석주명은 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를 속인 채 1살 일찍 복동학교에 들어갔답니다. 석주명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게다가 집에서 동물들을 기르게 되자 더욱 신이 났지요. 어느 날 짹짹거리는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물었어요. 주명아, 이게 무슨 소리니? 참새를 한번 길러보려고 해요. 참 예쁘죠? 석주명은 고양이, 개구리, 비둘기, 도마뱀 같은 동물들을 기르거나 관찰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물결쳤어요.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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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주명도 사람들 사이에 섞여 힘차게 외쳤어요. 아버지가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자란 석주명은 민족의식이 남달리 강했답니다. 그날의 만세 소리는 석주명의 마음에 오래오래 남았어요. 뒷날 일본은 우리의 민족 정신을 없애기 위해 우리말을 빼앗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고치라고 강요했어요. 난 절대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지 않겠어. 석주명은 꼿꼿하게 버티며 끝까지 이름을 고치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순한 석주명이었지만 한번 마음먹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보통학교를 마친 석주명은 평양의 숭실고등 보통학교에 들어갔어요.
민족 정신을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고 들어간 학교였지요. 석주명은 학교에 들어가서 만돌린을 배웠는데 연주 실력이 쑥쑥 늘어나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공연에서 아닉테는 첼로를, 석주명은 만돌린을 연주했지요. 뛰어난 연주 솜씨의 사람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어요. 뒷날 석주명은 이런 음악적 재능을 살려 입으로만 전해오던 제주도 민요 오돌토끼를 악보로 옮겼답니다. 석주명 덕에 그대로 사라질 뻔했던 우리의 소중한 민요가 기록으로 남겨져 전하게 된 것이지요. 숭실 고등보통학교에서 즐거운 나라를 보내던 석주명은 동맥휴학으로 학교가 문을 닫게 되자 개성에 있는 송도고등보통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런데 석주명은 노는데 정신이 팔려 공부를 게을리했어요. 학기가 끝나 성적표를 받았던 석주명은 큰 충격을 받았지요. 꼴찌는 물론이로 낙제한 과목까지 있었거든요. 그 뒤로 석주명은 무섭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방학이 되어도 하숙집에 틀어박혀 책을 또 읽고 또 읽었지요. 다른 집 아이들은 모두 돌아왔는데 왜 우리 아이는 안 오지? 걱정이 된 어머니는 하숙집으로 찾아왔어요. 석주명은 공부해 온 정신을 쏟으라 문소리도 듣지 못했지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석주명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돌아오는 내내 아들이 뒷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우등생으로 학교를 졸업한 석주명은 일본의 가고시마 농림학교 축사과에 들어갔어요. 왜 중사과에 들어갔냐고요? 덴마크는 바닷가에 바람을 막아 줄 나무를 심고 모래 땅을 가꾸어 푸른 불밭으로 만들었단다. 그 불밭에서 가축을 기르는 농업을 하여 큰 부자 나라가 되었지. 석주명은 고등 보통학교 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낙농업에 대한 큰 꿈을 품었거든요. 하지만 축산과에서는 실력 있는 선생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석주명은 하는 수 없이 박물가로 전공을 바꾸었어요. 이 선택이 자신의 삶을 확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박물가로 옮긴 석주명은 대만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 선생님이 말했어요. 지금 고충을 채집을 해오는 학생에게 상을 주겠다. 비가 오는데 어디 가서 고충을 잡는담. 학생들은 투덜투덜하며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단 한 사람 석주명만은 하루살이를 잔뜩 잡았지요. 그때부터 선생님은 석주명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석주명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기 전 선생님이 석주명을 불렀어요. 앞으로 10년간 조선의 나비를 연구해보게. 조선의 나비에 관해서라면 자네가 제거가 되려도 말이 돼. 그래.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조선의 나비를 연구해보는 거야. 석주명은 굳게 마음먹었어요. 1931년 석주명은 자신이 다녔던 송도고등보통학교에서 생물 선생님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 학교는 나비를 연구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지요. 방학 동안 나비를 채집해 오세요. 학생들이 나라 곳곳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채집 숙제를 내주던 나비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석주명은 언제나 나비 생각에 푹 빠져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 안 가서 괴짜 선생님으로 유명해졌답니다. 어느 날 기차에서 잘못 내린 미국의 지질학자 모리스가 석주명이 있는 학교를 찾았어요. 석주명의 나비 표본을 본 모리스는 크게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나비를 놓다니. 미국의 연구소나 박물관에서 연구비를 뒷받침하도록 돕겠어.
석주명은 무엇보다 외국과 학문을 주고받게 되어 몹시 기뻤어요. 그 뒤로도 석주명은 시간이 날 때마다 온 나라를 구석구석 다니며 나비를 채집했어요. 석주명의 지리산에 갔을 때 일이었어요. 아니, 저건 처음 보는 나비잖아. 석주명의 가슴은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저 나비를 절대 놓치면 안 돼. 석주명은 있는 힘을 다해 나비를 쫓았어요. 어이쿠. 가시에 끓이고 바위에 부딪혀 피가 흘렸지만 석주명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석주명은 나비를 잡았지요. 흙갈색의 낱개 위에 흰 무늬가 있는 나비였어요. 이 나비를 지리산 발랑나비라고 해야겠군. 석주명은 나비에게 예쁜 누린말 이름을 붙여주었답니다. 1938년 석주명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귀하의 학문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우리 연구와의 아시아 학교에서는 귀하게 조서산 나비 총목옷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주명은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꼭 시름에 잠겼어요. 총목을 만들려면 타자기가 필요한데 그때 타자기는 황소 한 마리의 값만큼 비쌌거든요. 아들의 걱정을 알게 된 어머니는 황소를 팔았어요. 얘야, 이 돈으로 타자기를 사렴. 그날 이후 석주명은 도서관에 틀어박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잃은 채 오로지 연구에만 매달렸어요. 드디어 끝났다. 1939년 3월 마침내 10년간의 연구를 모두 정리한 조선산 나비류 총목소 공구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나비 연구의 미치 업적을 높이 평가받아 만국 인시류 학회 정의원이 되었답니다. 1942년 석주명은 학교를 그만두고 개성에 있는 생양연구소에서 일하기를 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쏟았지만 좋았지만 연구에 좀 더 정신을 쏟고 싶었거든요. 잘 관리하지 않으면 벌레가 들끓을 테니 어쩔 수 없군. 학교를 떠나면서 석주명은 60만 마리의 나비 표본들을 정리하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표본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렸지요. 나비를 태운 연기는 다시 나비가 되어 나풀나풀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다음에 석주명은 제주도의 생양연구소의 책임자로 나가게 되었어요. 아무리 연구가 좋아도 그렇지 살기 불편해서 어쩌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제주도에 가기를 꺼렸지만 석주명은 오히려 기뻐했어요. 잘됐다. 이번 기회에 제주도에 나비를 연구해야지. 제주도에서 석주명은 전 세계 나비 연구 내용을 알리기 위해 에스페란토로 논문을 내기도 했어요. 숲을 떴을 썩 팔랑나비, 모시나비, 처녀나비, 갈시맥, 노랑나비. 이처럼 나비에게 예쁜 우리말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석주명이랍니다. 또 석주명은 제주도 사투리에 대해 연구하고 그 내용을 책으로 펴내기도 했어요. 1946년부터 석주명은 국립과학박물관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저기 나비 박사가 간다. 나비 박사는 나비를 연구하러 돌아다니느라 검게 그을린 석주명을 보며 사람들이 지어 부르던 별명이었지요. 국립과학박물관에서 석주명은 오로지 연구에만 매달렸어요. 제대로 연구를 하면 일뿐 이출을 아껴야 해. 석주명은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 주머니에 땅콩을 넣고 다니며 우물우물 씻고는 했어요.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세계 최고의 나비 박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석주명의 연구가 한창이던 1950년 6월 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아따부터 피난을 갔지만 석주명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료들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 석주명은 나비 분포도를 꼭 끌어안고 찼답니다. 쾅, 쾅, 쾅. 어느 날 국립과학박물관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나비 표본이 모두 불에 타고 말았지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석주명은 몸이 가슴이 아팠지만 마음을 굳게 따잡았어요. 이래도 주저앉을 수는 없어. 그래, 다시 시작해야지. 10월 6일 석주명은 국립과학박물관 재건 회의에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이 길이 마지막 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서둘러 가던 석주명에게 술 취한 청년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너 인민군이지? 아니요, 나는 나비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나는. 석주명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청년들은 다짜고짜 총을 쏘았어요. 탕탕. 석주명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나비 연구에 평생을 바친 나비 박사 석주명은 하늘나라에서도 열심히 나비를 쫓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끝.